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전성기를 맞이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최고 레벨에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 7월 8일날 생일이었습니다. 그 이틀 전이 제 생일이긴 했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만 30살이 됐습니다. 30살이면 축구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국가대표팀이나 토트넘에서나 오래오래 뛰어줬으면 좋겠죠. 근데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공격수이기도 하고 장거리 비행을 많이 해서 힘들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참고로 유럽파 선배였던 박지성 선수는 만 29살에 국대에서 은퇴했어요. 그리고 만 33살에 선수 생활을 아예 은퇴했죠. 그리고 구자철, 기성용 선수도 국대를 30살에 은퇴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를 국대를 언제까지 그리고 유럽에서 톱 레벨에서 언제까지 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가지 통계와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의 전성기. 자, 일단 보통 축구 선수들의 전성기는 언제쯤인지를 살펴봐야겠죠. 근데 축구 선수의 전성기는 언제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선수들마다 포텐 터지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빨리 터졌다가 빨리 지는 선수도 있고 대기 만성형 선수도 있고, 그리고 전성기라는 게 어찌됐든 제일 잘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제일 잘했을 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야?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포지션마다 다 다를 테고, 포지션이 같더라도 역할이 다를 수 있고, 팀마다 전술 다르고, 그러면은 감독마다 기대하는 역할이 다 다르고, 그러면은 전성기라는 거를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출장 시간. 어찌됐든 축구팀 감독은 이기고 싶기 때문에 팀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감독이 셀렉한 선수다 기량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경기에 많이 나가는 선수가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표는 지난 10년간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나눠서 출장 시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가 18살에서 38살까지 있죠? 각 눈금의 색이 진할수록 그 나이대의 선수가 많은 시간을 뛰었다는 거야. 보시면 골키퍼랑 센터백은 더 늙어서도 많이 뛰는 편이죠. 근데 풀백은 비교적 좀 어려야 돼. 아무래도 위아래 왕복 스프린트를 많이 하잖아요. 중앙 미드필더도 많이 뛰어야 되니까 어린 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해당하는 와이드 어태커, 스트라이커의 전성기는 26, 27 언저리입니다. 아니 근데 이 표만 보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도 만 30살이니까 출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늙어서도 잘해요. 자, 한 연구에서 챔스가 처음 시작됐던 1992년부터 17-18 시즌까지의 선수들 연령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30년 동안 고령화 추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선수들 연령 평균이 24.9세에서 26.5세로 무려 평균 1.6살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계 최고의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이가 더 많은 선수들이 뛴다는 거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도 더 오래 뛸 수 있겠죠? 근데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대 과학 쩔어. 자, 현대 축구는 예전의 축구보다 더 폭발적인 움직임을 요하고 고강도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상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했을까? 요즘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했을까? 그거를 UEFA에서 연구를 했어요. 얀 엑스트란드라고 UEFA 의무분과 부위원장을 했던 분이 이 연구를 이끌었죠. 지난 18년 동안 챔스에 참가한 선수들의 모든 부상, 약 12,000번의 부상을 연구를 딱 한 거야. 결과가 뭐였게요? 통계적으로 부상률이 옛날보다 떨어졌다. 그리고 재부상률도 감소했다. 그랬기 때문에 선수들의 가용성,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에 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게 뭐예요? 현대 과학, 그러니까 스포츠 사이언스가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한 거죠. 뭐 요즘 최첨단 관리 장난 아니잖아요. 피지컬 트레이닝,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영양, 심리, 요즘 별거 다 하잖아.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최첨단 과학의 혜택을 입으면 더 오랫동안 최고 수준에서 프리미어리그나 챔스에서 뛸 수 있겠죠. 이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손흥민의 고충. 뭘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장거리 비행입니다. 한국에서 영국까지, 영국에서 한국까지 비행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축구하는 것도 아닌데 한 3일 알아두어. 이 장거리 비행의 힘듦은 박지성,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지소연 등등 유럽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이 한바탕 다 진하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옛날에 해버지 맨유에서 뛸 때 퍼거슨 감독도 걱정을 얼마나 했다고. 우리 지성이가 대표팀에서 돌아올 때면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서 항상 무릎이 부어 있었어요. 자, 장거리 비행이 선수들한테 안 좋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 걸까요? 일단 비행기가 공중에 뜨면 기내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면은 승객의 혈액에 함유된 산소의 양이 6에서 25%까지 떨어질 수 있대요.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우리 몸의 산소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의사가 산소호흡기 씌운답니다. 자, 저산소증은 당연히 피로감을 유발하죠. 혈액순환도 안 돼. 그러면 선수들 아픈 부위가 회복이 되겠어요? 선수들이 만약에
근육이나 뼈를 다쳤다 그러면 그 부위에 부종, 그러니까 붓기가 더 심해지는 거죠. 아니 축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이동하는 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그 회복이 되겠어요? 더 악화되지. 그리고 비행기 안에 습도도 굉장히 낮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보다 더 건조하답니다. 알죠? 그 비행기에서 미스트 겁나 뿌려야 돼. 그리고 장거리 비행은 사고 능력이나 심리 상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막 불안감, 긴장감, 스트레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도 문제죠. jetlag 증후군, 우리말로 시차증.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한 신체 리듬을 갖는데 이 시차증은 체온, 수면, 심박수 아주 여러 가지를 깨뜨린대요. 이거 시차 적응하는데 3일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에서 서로 가는 것보다 서에서 동으로 오는 게 시차 적응이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치면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선수들 한국 왔는데 지금 해롱해롱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톱 레벨에서 오래 뛸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전술적인 역할을 변경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현재 스타일이 어떻죠? 뒷공간으로 길게 스프린트, 그리고 공 받아서 피니시. 둘 다 굉장히 폭발적인 동작들이죠. 그 중에서도 길게 스프린트하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금방 해서 또 길게 스프린트하고, 이거는 나이가 좀 차면 힘들어요. 그래서 길게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역할, 그런 거는 젊은 선수들이 막 치고 올라오죠. 몸 상태가 좋으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 지금도 몸이 너무 좋지만 나이가 조금 더 차면은 플레이 스타일과 전술적인 역할을 조금 수정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역할 변화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려가는 거. 루니도 공격하다 미드필더로 내려왔고, 스콜스도 커리어 초반에는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공미였단 말이죠. 근데 말년에는 완전 내려앉았어. 긱스도 왼쪽 윙에서 폭발적인 속도를 보여주다가 말년에는 중원에서 아주 침착한 영향력을 보여줬죠. 역할 변경의 또 다른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날두입니다. 옛날에 맨유에서는 폭발적인 드리블을 하는 윙어, 무리뉴가 레알 맡을 때 그때는 왼쪽에 있다가 골대 쪽으로 침투해서 골 넣는 그런 거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손흥민 선수랑 굉장히 비슷했죠. 근데 지금의 호날두는 그냥 여기 공격수예요. 피지컬적으로 길게 스프린트하는 능력은 빨리 쇠퇴하지만 짧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능력은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호날두 보면 전성기 시절처럼 막 50m, 60m 스프린트 하는 거는 지금 좀 힘들 수 있지만 박스 안에서의 이 기민한 움직임, 골 넣기 전에 샤샥 수비수 따돌리는 움직임, 공 오는 거 보고 침투하는 움직임, 이런 건 여전히 기민합니다. 그리고 슈팅할 때 그 근육 수축 속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나중엔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 깊숙이 위치한 공격수로 뛴다고 했을 때 헤더 능력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치만 손흥민 선수가 뭐 요렌테 같이 대놓고 전봇대 플레이는 아니더라도 등지는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아무리 좁은 공간에 있어도 발밑에 주면은 그새 돌아가지고 슈팅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최전방에 있다가 쓱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측면으로 전개되면은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양발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다는 거. 공격수로서의 경쟁력을 오래 유지하기에 이 중거리 슈팅만 한 게 또 있습니까? 그리고 세트피스 능력도 좋잖아요. 프리킥. 이번에 토트넘 대 K리그 할 때 그 프리킥 나면은 다이어가 자나?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톱 레벨에서 오래 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몸 관리죠. 아까 뭐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본다 이런 거는 손 선수의 신체 능력이 떨어졌을 거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고, 최대한 오래 신체 능력을 유지하면 좋죠. 원래 손흥민 선수처럼 뒷공간에 침투하던 선수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자꾸 발밑에 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뛸 것만 뛰는 거야. 좀 길 것 같은데 나 못 가겠는데 그러면 안 뛰고. 사실 공격수는 깊게 받을 수 있으면 깊게 받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못 받더라도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격수는 자꾸 뒷공간으로 뛰어줘야 돼. 물론 뭐 나이를 먹으면 머리를 쓰고 판단력, 경험 이런 걸로 또 센스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손 선수는 지금의 좋은 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인저리 히스토리를 살펴봐야겠죠.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검색해보면 인저리 히스토리가 요 정도 나옵니다. 주요 부상은 팔 그리고 햄스트링이죠. 그래도 아주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유리몸인 베일은 이게 3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랑 비슷한 나이대의 박지성 선수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뭐 무릎 부상 등등으로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손 선수가 그래도 몸의 내구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폭발적인 움직임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무리뉴 감독 토트넘에 있을 때 소니 제발 뛰지마, 캄다운 막 그랬었잖아요.
있잖아요.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선수들이 갑자기 다치는 패턴이 많기 때문입니다. 로벤 있잖아요. 로벤도 부상이 참 많았죠. 나이 먹으면서 더 다쳤어.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보면은 아직 젊은데 햄스트링 부상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게 스프린트 하는 선수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행히 손흥민 선수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인 전담 트레이너도 있죠. 안덕수 선생님이라고 센세이셔널 다큐멘터리에도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 집에서 마사지 침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햄스트링, 상체 등등 아주 섬세하게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기사 찾아보니까 이 안덕수 트레이너 선생님이 옛날에 울산 현대에서 일할 때 선수들한테 약손으로 불렸대요. 아무튼 부상을 당했는데 이 선생님이 한번 만져주면 마법같이 낫는다는 거야. 그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속 근육을 만져주는 거래요. 그냥 일반 컨디셔닝 마사지는 바깥의 근육을 만지는 건데 이 치료를 위한 마사지는 이 속 근육을 깊숙하게 만져주면 된다. 그리고 보강 운동까지 병행을 하면은 한 달 동안 걸릴 재활이 사나흘 만에 끝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고 실력자시니까 손흥민 선수 개인 전담 트레이너를 하시겠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집돌이로 유명하잖아요. 다큐 보니까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던데 일과가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규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 오셔가지고는 비가 오나 날씨가 푹푹 찌나 한강 러닝 계속 하시고 자기 관리 최고죠. 자, 호날두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자기 관리하면 호날두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호날두는 자기 집에 냉동요법을 위한 아이스 챔버를 들여놨다고 해요. 이게 8천만 원짜리랍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영하 200도래요. 신체 조직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자, 다음 시즌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리그, FA컵, 카라바오컵도 진행하겠죠. 그런데 중간에 또 월드컵이 꼈네요.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가 끝나면 일주일 정도 쉬고 바로 월드컵 끝나면은 일주일 정도 쉬고 바로 박싱데이입니다. 어우, 너무 빡세요. 손흥민 선수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만큼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위치에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리를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스프린트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우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섣부른 걱정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 월드컵 때 소니가 34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 월드컵 때 34살인 선수들이 88년생인데 레반도프스키, 부스케츠, 디마리아 이런 선수들이 88이거든요. 나 아직 88하잖아요. 호날두는 지금 37살인데 아직도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이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 어떤 선수 생활에 대한 의지 그리고 특히 국가대표팀에 대한 애정 물론 뭐 토트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언젠가 손 선수한테도 이 선수 생활 말년이 올 텐데 토트넘 다음은 독일? 아니면 K리그? 그리고 손 선수 은퇴하시면 뭐 할까요? 감독? 방송? 행정? 유튜버?